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새로 건설된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리솔준 여사와 함께 새로 건설된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돌아보셨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오매불망 원하는 경제 대국도 사실은 내일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아야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지금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내일이 정상회담인데 정말 막판까지도 어떤 이견을 조율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미국 간에 네. 사전 예비회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벌써 정상회담 합의문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그 CVID하고 네. 북한이 요구하는 CVID하고 또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네. 현재 마지막까지 현재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번에는 우리 전 세계가 세계적인 담판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마도 같이 평양에서 한번 회담을 하고 네. 또 이제 워싱턴을 하고 2차, 3차 회담을 해서 네. 그때 가서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실무 협상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실무 협상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마침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실무회담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 그 사진 함께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성김 대사가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죠 이제 죄송합니다. 국무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제 실었고요. 그리고 회담장 안에서 최선희 부상과 함께 마주 앉아 있는 사진도 네 SNS에 올렸는데요. 보실까요? 자, 이 장면입니다. 지금 최선희 부상과 마주보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김 대사의 모습인데 최선희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미소를 띄웠다는 것, 회담장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의도로 올린 사진일까요?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 SNS 리얼리티 쇼를 폼페이오 장관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만일에 마지막까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면에 나오지만 네. 완벽한 CVID 대담한 결단을 내려라.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도 CVID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CVID는 어떠한 형태로든 포함이 됩니다. 다만 용어로 들어갈지 내용으로 들어갈지 네. 아니면 두 개가 다 들어갈지는 지금 미지수지만 네. 어떠한 형태로든 만일에 여기서 결과가 없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공항에 정말 계란 날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외출을 할 때 양복도 갖춰 입고 와이셔츠도 넥타이 메고 구두도 신었어요. 네. 마지막에 어떤 모자를 쓰느냐 갖고 논의하는 거지. 아하. 지금에 와서 지금 큰 골격 갖고 합의가 안 됐다. 네. 그러면 둘 다 치명상을 입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사진을 올렸다는 얘기는 지금 큰 그림에서 크게 흐름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지금 끝까지 막판까지 조율을 하고 이견 조정을 하느라고 지금 팽팽하게 긴장감이 조성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조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근데요, 그게 큰 그림은 됐다. 숨은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네. 현송월에 있습니다. 현송월이요. 그 이야기는요. 그러면 잠시 나중에 후에 나옵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놨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그 최선희 부상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 그 사진만으로 우리가 낙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저런 행사장에 가보면 네. 회의장에 가보면 사진사가 들어와서 행사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 사진을 후다닥 찍고 나갑니다. 그렇죠. 모두 발언 때 잠깐 그렇죠. 촬영을 하죠. 회담을 하는데 계속 사진 찍고 있지 않아요. 그럼 네. 저 최선희가 웃고 있는 저 모습은 지금 그 성김 대사가 아이스 브레이킹, 즉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한번 던진 모두 네. 발언에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해서 그걸 폼페이오 장관이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이 있었긴,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리얼리티 쇼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올린 것이지 네. 저걸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한범 위원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같다. 폼페이오 장관도 어느덧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두 지도자가 회담을 하게 될 때까지 이 비슷한 성격들 때문에 회담이 성사가 됐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끝까지 과연 다 좋게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과연 내가 짠 시나리오대로 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트럼프 대통령, 절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강하게 나올 김정은. 자, 이 두 사람 결국은 회담이 막판에 정말로 꼬여버릴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 결정되지 않은 것은 내일의 정상이 다 둘이 마지막에 결정을 결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은 합의가 될 거고요. 네. 내일 마지막에 점만 찍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리더십이라는 게 자기애적 지도자상이 강하거든요, 둘 다. 뭐냐면은 지금 두 사람 다 사실은 자기 과시형이 강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까지 빌려 타고 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G7 중간에 조태에서까지 왔거든요. 그다음에 사면 초과인 국내 정치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 성과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아마 합의를 낼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 체제의 특성을 우리가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결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사찰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언제까지 비핵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핵탄두와 ICBM을 반출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결정을 못 할 겁니다. 아마 네. 그거 세 가지를 블랭크에 내비두고 나머지 지역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이제 합의문을 써놓고 아마 세 가지 부분은 내일 아마 정상끼리 담판을 짓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자리를 박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장을 뜨겠다.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리겠다. 또는 회담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반복해서 밝혀왔습니다. All I can say is I am totally prepared to walk away. I did it once before. You have to be able to walk away. Good question. How long will it take? I think within the first minute, I'll know.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1분만 대화해보면 나는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담장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안 그럴까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내일 오후 2시 비행기로 출국한다는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라 이틀짜리 회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전 9시에 만나고 5시간 뒤에 싱가포르를 뜨는 일정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런 일정을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쩌면 한 가지 의미는 협상이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네.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오전 10시에 회담을 시작을 하면 그렇죠.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논의할 게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거의 서명문에 서명을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런 한 측면을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에서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도 일단 바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미국 간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완성된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출국 일정도 굉장히 빨리 잡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6시, 조금 지난 시간이죠. 6시 정각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30분 정도 늦춰졌다고 하네요. 잠시 후 6시 30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브리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하게 될지 내일 회담 준비 상황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오늘 성김대사와 최선희 부상과의 실무회담 결과도 혹시 이야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그 화면이 들어오면 그 내용 같이 보면서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4위, 5위 두 가지 소식입니다. 이분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 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10일 오전 중국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주인공이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어제 나란히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계의 핵 담판에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들, 이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최측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모였는지 잠깐 좀 볼까요? 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동행한 복심들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동행을 했고요. 김영철도 함께 왔습니다. 이번 핵담판의 실무급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자, 최룡희는 하지만 북한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평양을 비운 김정은을 대신해서 평양 내부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위원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최룡희에게 맡기고 일단 복심들은 왼팔 오른팔이 다 싱가포르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 건건일척의 승부수가 이번에 그렇죠. 사실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그동안 집권한 이후에 뭐 별을 뗐다 뭐 나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숙청시키고 다시 복권시키고 했죠. 그건 어떤 초기의 어떤 정권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룡해도 한번 갔다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즉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여정, 김영철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일단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한 것 같고 네. 국내의 어떤 총괄적인 통치 이거는 최룡해 부위원장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네. 대충 짜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바로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불과 몇 개월 전부터 급부상해서 전 세계에 순식간에 얼굴을 알린 김여정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모습을 또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김여정은 뭐 말하자면 이번 세기적 담판의 북한 측 총감독 주인공은 이제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겠습니다만은 총감독이 안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탈 것으로 예상했던 참매 1호를 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에어차이나를 탔고 와서 뭐 정말 만년필 하나까지도 사인하는 만년필 하나까지도 김여정 일부부장이 철저하게 챙겨주는 거 보면은 네. 그 모든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의 북측 총감독은 김여정이다 이런 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비행기를 따로 탔던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나눠 탔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확인은 안 됐죠. 네. 김여정 부부장이 참매 1호를 탔다는 건 확인은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근데 상식적으로 주요 인물들이 한 교통수단에 다 몰려 타는 경우는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면 펜스 부통령은 남습니다. 그렇죠. 같이 이동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사실은 참매 1호가 불안하다 그러면 네. 지금 에어차이나에 같이 타야죠. 아하. 그러니까 아마 저것은 아마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의 사실상 2인자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서실장 겸 사실은 의전실장 겸 제가 보기엔 경호실장까지 이렇게 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가 총출동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거의 핵심부가 옮겨온 거고 다만 노광철 인민무력상황은 같지만 이번에 바뀌었던 총정치국장 김수길 그다음에 리영길 총참모장은 남아있거든요. 네. 최룡해는 조직지도부장이기 때문에 모두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핵심은 모두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네, 김여정이 그 참매로를 타고 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에어차이나에서 네. 내렸던 사람들이 공식 수행원만 내리고 네. 김여정은 공식 수행원이 아니거든요. 네. 공식 수행원은 김영철, 뭐 노광철, 이수영, 뭐 리용호 이 정도가 이제 공식 수행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여정은 아마 그 비행기 안 탔기 때문에 네. 왔다 그러면 참매로를 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나눠 탄 것은 금방 얘기가 나왔지만은 한 비행기를 나타면 한꺼번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을 통치가 안 되니까 네. 놀아탔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정은이 중국이 제공한 전용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용했던 이 전용기를 타는 데는 좀 고충이 있었다고요, 나름.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행기를 제공받지만 조종사까지 중국 사람을 쓰기는 싫다라고 김정은이 끝까지 주장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747을 운전할 수 있는 네. 조종사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종사를 썼고 네. 또 하나는 북한 조종사가 현재 중국 내륙으로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를 항로를 갈 수 있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747도 운전한 조종사가 없지만 네. 여러 가지 조종사가 없지만 그 항로를 아는 조종사도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종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복심들이 총출동한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내일 이제 본 회담이 실시가 될 텐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는 누가 앉을지도 궁금합니다. 김영철이 당연히 앉을 것 같고요. 김여정도 과연 이번 회담에서 옆에 배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왼편에 앉아서 2인자임을 과시했는데요. 이번에 회담에서도 혹시 옆에 앉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네. 측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5, 6명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김여정이 밀려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와 앉았습니다만 이번에 미국 측에서 최소한 볼튼이라든지 폼페오라든지 한 5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비례를 맞춰야지 네. 이걸 상대방이 5, 6명 나오는데 여기서 2, 3명이 나가 앉을 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측에 김영철, 왼쪽에 용호 부위원장, 네. 저 외무상이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이수용. 김여정 부부장, 이수용 이제 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제 부위원장 외교 담당 두 사람 중에 이영호나 이수용 둘 중에 한 사람만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봐도 5명이 나가면 거기에 김여정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불과 2, 3달 전만 해도 김여정 부부장은 공식 직함이 급이 맞지 않아서 어디에 나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요 한 서너 달 상간에 거의 북한의 2인자를 상징하는 존재로 급부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배석시킬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당연히 이 자리에 앉을 것 같고요.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볼턴 안보보좌관인데 이현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턴 안보보좌관을 앉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런 회담에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중요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백악관에서 저 문제를 다루는 총괄은 바로 이제 볼턴 지금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북한이 여러 가지로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양쪽에 칼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온건파인 폼페이오와 강경파인 볼턴을 함께 가져나감으로 해서 협상이 어떤 완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 협상에서는 사실 폼페이오가 앞장서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막판에 어떤 맞상대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봅니다. 네. 볼턴 안보보좌관이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좀 주눅이 들 겁니다.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볼턴 안보장을 옆에 앉아놓고 네. 좀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얼굴을 한 번씩 볼 겁니다. 그러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회담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조한범 위원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북한 내부, 특히 평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